이번 부결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 탄핵은 힘들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간에 계속 탄핵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선동 정치용이지 사실상 이게 탄핵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만 됐을 뿐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경로했고 그 의견을 표명한 건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건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그 기소하기가 힘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받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최상병 특검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60%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7%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심지어는 PK하고 TK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여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받아 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이게 부결이 됐다 한들 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계속 또 할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뭐 당내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이 과거처럼 뭐 거세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 예. 이게 원래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다수만 있고 다수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소수의 의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특검을 받았어야 된다고. 일단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잖아요. 반대를. 예. 그렇다니까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뭐였냐면 이게 가결이 되면 이제 탄핵 절차가 시동이 걸린다 하는데 저는 좀 구차하다고 보거든요.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건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역풍이 분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정면으로 받아치질 못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랠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2년째 거의 3년째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때 받아버렸으면 그냥 끝났을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끌고 가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부결 시에는 22대 때 7당과 공동 발의하겠다. 그 모양도 나온단 말이죠. 지금 국힘 빼고는 다 찬성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준석 당도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명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일단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부결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총선 민심 받아들인다라더니 하나도 안 받아들였네. 아직 또 똑같네. 여전히 정신 못 차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이 민심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가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부결 시에는 이제 그 조국 얘기예요. 부결 시에는 이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 내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는 이건 탄핵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봐? 여론전이군요. 바로 뭐냐면은 이걸 빌미로 계속해서 탄핵 공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건 바로 뭐냐면 더 선명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더 강렬하게 선명함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자칫 그 당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탄핵 얘기했다 자칫 이게 또 역풍 불 수 있죠. 또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12명. 겁니다. 막가가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거죠.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 같이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탄핵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결을 하게 되면 또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오늘 자전거 타다가 봤거든요. 개딸을 나 처음으로 목격한 거예요. 개딸을 온라인에서만 보다가 오프라인에 개딸을 처음 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아줌마인데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아줌마인데 교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이제
이렇게 나를 딱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나 자전거,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자전거 딱 타고 있고 저기 있고 딱 먼짓 보길래 뭐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딱 길 건너가다 딱 보니까 백팩을 맸거든요. 뒤에 예. 룩삭을 맸는데 그 룩삭 뒤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포스터가 아니라 글자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매주 주말마다 시청 앞에 모입시다. 이걸 써붙이고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번에도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매주 할 겁니다. 매주. 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네. 조승근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김건희 수사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계속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낭떠러지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그냥 희희낙낙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한편으로 뭐냐면은 그 팬덤 정책에 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딸이라든지 개딸들이 왜냐하면은 개딸들한테 뭘 줘야 되냐면 총선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들에게 리워드를 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게임과 같은 거라서 쉽게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찍어줬으니까 달라졌네. 보람을 느껴요. 한마디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 특검 이런 사안이에요. 더 강하게 해라. 니네들 지난번에 180석 가지고 뭐 했어?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번 192석 줬지. 한번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흥에 바람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등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좀 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력권을 갖다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땅에. 반면에 이제 주력권 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뭘 보냅니까? 척후병을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척후병에 해당하거든요. 걔들은 막 나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강성들이 막 나가잖아요. 다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길로 계속 따라갈 건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도 지치거든요. 질려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지금. 특검이 지금 내가 보니까 국회 10개에 10개. 이건 뭐냐. 한동훈 특검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개나 된단 말이죠. 그럼 예. 특검이라는 게 극히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데 벌써 지금 국회에 올라온 것만 해도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특검 수를 초과하는 거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한 식상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특검 중에서 내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받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거 두 개만 받고 거기서 처리가 딱 끝나잖아요. 한 서너 달 아마 고생할 겁니다. 좀 그걸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별거 없었네라는 게 드러나요. 저절로 정리가 되고 예. 그 이후로 그 민주당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특검 공세 같은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짓말장의 소년이 되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한 번 밀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예. 밀려야 되거든요. 국민이 밀면 밀려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안철수가 맞는 말 한 거예요. 민심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그 탄핵의 역풍이 그쪽으로 불어갈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좀 유감스러워요, 저는. 경로 격분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뭐 성일정 사무총장인가요? 대통령이 경로 격분한 것이 그게 무슨 뭐 잘못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과 또 최상병 특검과 연결을 한다는 것도 좀 어찌 보면은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경로 격분이 좀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부정적이죠, 당연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윤리적인 문제하고 법리적인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모든 사건들이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 뿐이고 격려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했다는 사람은 안 했다라고 잡아댄 거 아닙니까? 예. 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 말을 믿겠어요. 뻔한 거죠.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보다도 그 말을 한 사람이 곤란하니까 잡아댈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근데 그게 이제 확인된 것 뿐인데 그게 뭐냐면 법리적으로 아무
아무런 상황도 변화시키질 않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불법한 지시를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에 관련해서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사안 보고 뭐 화를 내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하지는 않지만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불법이냐? 또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교수님 현실적으로는 어쨌거나 간에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의결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를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에서 그게 원래 논리적 흐름 맞죠, 사실은. 예. 왜 이걸 이렇게 끌고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원래는 공수처라는 게 검찰 못 믿어서 만든 게 공수처잖아요. 거기서 수사하고 있고 좀 전에 대통령의 경로 이런 것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다 검찰 수사 건너뛰고 이쪽 수사 건너뛰고 그냥 바로 특검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에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이제 존재감을 과시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예. 근데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내가 볼 때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법리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고 입증하기 엄청나게 힘들고 사실 그래서 법률 자체를 갖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못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게 정말로 부당한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게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받아가 수사가 제대로 못해서 무혐의가 된 거냐, 스스로 못한 거냐, 아니면 정말 법리상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거냐, 또 두 개의 문제잖아요. 네. 그게 어느 쪽인지 그래서 전자라면 그때 특검으로 가는 건데 이게 그냥 모든 걸 건너뛰고 그냥 바로 특검 때리는 것은 사실은 공세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만 있는 거죠.